네, 그러면은 소비 심리 2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비자 행복인데요. 소비자 행복. 우리 PPT 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소비자 행복은 소비 생활을 통한 행복 체험을 의미합니다. 소비 생활을 통한 행복 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긍정심리학이 얘기하는 행복의 3요소는 재미, fun, 의미, meaning, 그리고 적극적 삶, 자신의 덕목이나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삶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를 fun, meaning, 그리고 적극적 삶,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의 3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비 생활을 통한 행복 체험, 여기서도 3요소가 나옵니다. 이 3요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3요소랑 연계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소비 생활을 얘기를 할 때 먼저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쇼핑이죠. 쇼핑입니다. 구매하는 거죠. 쇼핑은 사실 사전적인 정의는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는 일을 쇼핑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뭐 물건 사기, 시장 보기, 장 보기인데 사실 지금은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사죠. 그죠?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집에서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표적인 그 오프라인 매장들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몇 년 안에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그 경제 참여자들의 한 30%가 도태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가 폐점하는 그런 사실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튼 쇼핑은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매를 통해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소비자 행복에 미치는 핵심 요인, 첫 번째는 쇼핑 연계적 행복 요인입니다. 쇼핑 연계적 행복 요인, 즉 쇼핑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쇼핑 연계적 행복 요인, 쇼핑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쇼핑은 즐겁고 체험을 소비하는 행위인데요. 현대의 소비 생활은 물질의 경제에서 체험의 경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체험을 중시하게 되면서 체험의 경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마파크가 되겠죠. 대전 주변에 있는 오월드라든지 아니면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죠. 서부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홍콩이나 상해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테마파크들이 사실을 체험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그런 곳이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체험랜들은 소비와 여가를 상품화하고, 그리고
일탈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감각의 욕구를 확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게 되죠. 이런 것처럼 소비를 통해서 소비 체험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쇼핑 연계적 행복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적 행복 요인인데요. 문제 해결적 행복 요인. 쇼핑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욕구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쇼핑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욕구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탈모가 계속되어 있는데 쇼핑을 통해서 탈모 치료제를 샀다든지 건강기능식품으로, 혹은 자기가 손톱깎이가 없는데 쇼핑을 통해서 손톱깎이를 사서 손톱을 깎았다든지, 이런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쇼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은 필수품을 그런 것을 사서 이런 쇼핑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혹은 욕구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사치품을 통해서 또 자신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휴식과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행 상품을 또 구입하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소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구매를 통해서 새로움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즐거움과 모험을 느끼게 됩니다. 제 아시는 경영학과 교수님이 자신의 그 친구가 오토바이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토바이 대리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이 오토바이를 사러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한 6개월마다 새 상품인데도 새 돈을 주고 새로운 오토바이를 계속 바꾼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되니까 계속 새로운 상품에도 불구하고 더 새로운 상품으로 계속 그 오토바이를 바꾼다는 거죠. 사실 그런 재벌 2, 3세들의 그런 행태에는 사실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새로움을 구하는, 새로움에서 뭔가 자신의 욕구나 쾌락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비 심리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 해결적 쇼핑 행복 요인이고요. 세 번째로 개인 적합적 행복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 적합적 행복 요인이 있습니다. 쇼핑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쇼핑과 제대로 맞아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적합적 행복 요인입니다. 소비자의 심리 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심리적 구성 개념에는 자기 개념, 가치, 태도, 의도로 얘기되는 기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동기, 학습, 성격, 라이프 스타일로 얘기되는 확장 요소, 기본 요소와 확장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소비의 심리 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됐을 때, 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 구성 개념에 맞아떨어졌다, 소비가 만족스럽다, 그랬을 때 그 쇼핑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맞아떨어지는 소비를 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때, 그것을 개인 적합적 행복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PPT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요, 6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방금 살펴본
쇼핑 연계적 행복 요인, 문제 해결적 행복 요인, 개인 적합적 행복 요인이 소비자 행복의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얘기하는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행복의 3요소와 연결이 되는 것을 이 지금 6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핑 연계적 행복 요인은 fun입니다. fun. 긍정 심리학에서 일반 생활에서 얘기하는 즐거움의 행복의 3요소 fun, 즐거움이고 문제 해결적 행복 요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덕목을 통해서 최대한도 자신을 발휘하면서 사는 삶, 적극적인 삶과 연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적합적 행복 요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 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성 개념, 심리적 구성 개념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개인 적합적 행복 요인, 그것은 의미 요소와 연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생활의 형식, 뭐 이렇게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게 해석이 될 텐데 우리가 소비자의 내재적인 가치나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신제품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라이프 스타일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비 동질화가 있습니다. 소비 동질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동질화가 된다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동질화가 된다는 건데 전체 소비자들이 선호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 소비자별로 다르지 않고 되게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비 동질화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관찰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히트 상품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시장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1000만 이상 동원한 영화가 열 몇 개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라고 영화가 1000만 이상을 봉중했는데 이게 대박을 치는 영화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소비 동질화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라랜드라는 이제 미국 영화인데 블란서 출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는 제작비는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5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어떤 특성이 동질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삼성폰이라든지 아이폰 그런 것이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비 동질화의 어떤 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충성도가 있는데요. 제로 충성도가 0이다라는 겁니다. 충성도가 0이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충성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의 충성도는 제품을 통해서 무슨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충성도는 0이다. 로열티 is 제로. 충성도는 0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냉철하게 비교 분석하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충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순적 소비인데요. 모순적 소비, 모순적 소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비싼 어떤 그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어떤 차라든지 내구재, 비싼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막 펑펑 사들이는데 실제적으로 길을 가다가 붕어빵을 살 때 3개에 1,000원, 3개에 2,000원 이렇게 파는데 3개에 2,000원은 안 사고 3개에 1,000원짜리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비싸냐? 아주 그렇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비교하고 이성적으로 소비한다는 거죠. 큰 내구재 같은 거, 비싼 거,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거, 혹은 사치품 이런 것은 펑펑 쓰면서 아주 그렇게 싸구려, 싼 거, 이런 것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사람은 쓸 때는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아낀다라는 그런 모순적 소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비싼 것은 펑펑 하게 되면서 편의점에서 3,000원, 3,500원 한 도시락은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싼 거를 찾게 되는 이런 것도 사실 모순적 소비의 예가 되겠죠. 모순적 소비는 이제 소비 행위를 통한 주관적인 자기 만족의 극대화, 그리고 자유로운 소비 표현이 가능한 기반이 되었잖아요. 정보가 공개되었고 정보가 사용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자기 만족의 극대화, 두 번째로는 그런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모순적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이 중요하다. 현대에서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은 효용과 의미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팩트, 사실, 정보는 넘쳐나죠. 그렇지만 그 팩트, 사실, 정보를 엮을 수 있는 스토리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의 가치는 떨어지고 스토리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스토리는 문맥과 감정을 부착합니다. 정보, 지식, 문맥, 컨텍스트, 그리고 감정, 이모션 등을 하나의 치밀한 패키지로 압축하는 중요한 인식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성향과 행복 추구입니다. 성격 성향과 행복 추구입니다. 우리 교재 249페이지에 보시면요. 249페이지에 보시면 성격 5요인 질문지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잠깐 스톱을 해 놓으시고요. 이 표 8-2에 있는 성격 5요인 질문지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성격 5요인 질문지에 답을 하셨다고 보고요. 1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5가지로 1번, 2번 하나, 3번, 4번 하나 해서 5가지에 대한 5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번을 합쳐서 홀수문항에서 짝수문항의 반응을 빼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개방성의 점수입니다. 3번, 4번은 성실성이고요. 5번, 6번은 친화성, 7번, 8번은 안정성, 9번, 10번은 외향성. 그래서 성격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10가지 문항으로 점수를 구해서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항목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창의성, 문화, 진보에 매우 중요한 개인 특성이 되겠죠. 두 번째로 성실성인데요. 정직, 신뢰성, 예측성, 일관성, 그리고 시간 엄수 같은 특징을 포함하는 개인 특성이고요. 세 번째로 친화성입니다. 공감 능력, 착한 마음씨, 자비심, 평등주의, 사회 정의를 소망하는 마음을 두루 아우르는 것으로 인간의 이타성과 사회 진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적응력, 침착함, 성숙함,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로 외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극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호적, 사교성 등을 얘기할 때 나오는 외향성,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소비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8장 소비심리 내용이 좀 적은데요. 다른 장에 비해서 내용이 좀 적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